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플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연어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덕분에 저의 일상은 대체적으로 평화롭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손만 담고도 심장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차가운 호수, 푸르른 숲 사이에서의 삶은 정말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이런 생활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 생활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엠마라는 어린 시절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을 저에게 매일매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보고 듣고 있으면 무기력하게 멈추어 있던 저의 심장이 조금씩 뛰는 것 같았고, 회색으로 빛을 잃어가던 심장도 점차 핑크색으로 바뀌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의 친구 엠마가 전해주는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에너지는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삶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화산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지만 너무도 익숙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새로운 한국이라는 곳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 머릿속은 한국이라는 단어로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한국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한국에 대한 저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동경하고 꿈꿔온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짐을 싸고 오슬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점점 작아지는 나의 고향 노르웨이를 바라보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 위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리움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이별, 그들이 준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곧 만나게 될 한국 사람들과 그곳에서 펼쳐질 모습들이 떠올라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12시간의 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기나긴 비행으로 엉덩이는 베겨서 피가 통하지 않았고 90도로 서 있는 의자 때문에 목도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지치고 피곤했지만 한국에 도착해 땅을 밟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은 정말 커다란 도전이었고,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도 고개를 내밀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동안 무기력하고 단조로웠던 저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신을 차렸을 때 긴 12시간의 비행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설레이는 마음과 한국이라는 땅을 밟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만 같았죠. 한동안 저는 가만히 서서 한국의 냄새, 공기,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을 부여잡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차할 때 가지고 온 짐까지 손수 내려주시던 친절한 택시 기사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의 기분 좋은 첫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아떨어지듯 잠을 청하고 빛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의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어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명소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장소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을 향하는 길에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끽하기에는 두 눈이 부족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복궁은 마치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하였고 그동안의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궁의 중심에 자리한 근정전이라는 곳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웅장하고도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여러 수많은 장식들은 화려하지만 품위가 넘치는 모습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은 넓고 푸르게 펼쳐져 있어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경복궁에 홀려 길을 따라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연못 위에 떠있는 경회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연못과 고요한 수면 위에 반사되는 우아한 모습으로 마치 꿈속에서 경치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얼굴 옆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은 신선하고 그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정원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경복궁을 더욱 아름답고 깊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광화문을 통과해 경복궁으로 들어설 때 서울의 현대의 복잡하고 현대적인 풍경이 한순간에 오랜 과거로 돌아간 듯한 전통적인 궁궐의 모습으로 바뀌며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공유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잃어버릴세라 사진과 머리 가슴에 담아두고 다음 목적지인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상점들의 골목길을 거닐며 저는 각양각색의 수공예품들 속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정서를 느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목공예품과 다채로운 색감의 한지 공예품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듯하였고 체온마저 피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섬세한 자수로 장식된 전통 의상들은 마치 나를 봐 라고 하는 것 같이 저의 눈앞에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정교한 기술과 장인들의 혼이 깃든 자수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수 하나하나를 직접 새기고 만들었을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비단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촉감과 화려한 색채, 그리고 기계로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세밀하게 짜여진 무늬들은 저의 감각을 자극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기품 있는 전통 의상들을 통해 저는 단순한 옷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정성과 예술적 감각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시각적 즐거움과 경탄을 느낀 저는 빠르게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중 특히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고 상큼한 맛은 저의 미각을 빠르게 자극했고 그 경험은 저를 아직까지 매 끼니마다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치에 중독이 되고 말았죠. 어지간한 한국 사람들보다 제가 더 김치를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저를 한식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의 매운맛과 달콤함이 조화된 풍미는 정말 저를 떡볶이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감칠맛이라고 하더군요. 노르웨이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입가에 침이 돌고 있어 참기가 힘드네요. 비빔밥은 저에게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금빛의 녹그릇에 담겨있는 다양한 색깔의 싱싱한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매콤하면서 달큰한 고추장과 고소한 향을 마구마구 내뿜는 참기름을 살짝 부어 숟가락으로 마구마구 비볐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빨갛게 채소들과 비벼져 있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저의 입속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은 아삭한 식감을 뽐내고 있었고 고추장과 참기름은 서로 어우러져 매콤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을 선사하고 있었죠. 저는 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단순히 맛과 배만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합적인 맛은 저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각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밀려왔고 마치 저의 영혼이 힐링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과 전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비빔밥의 독특한 맛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언어라는 장벽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큰 생각보다 큰 난관이었죠. 한국의 거리를 거닐며 간판과 표지판이 온통 낯선 한글로 가득 찬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곳이 무엇을 파는 곳인지 도통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어떤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도 몰라. 마음 한 곳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마주한 상점 주인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였고, 통역기를 사용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낯선 소리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 한국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려 했을 때 메뉴판에 적힌 글자들은 저에게 있어 정말 난해한 암호 같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확히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의 벽은 그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렵게 만들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제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과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고 당황과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한계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 일들이 약간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과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언어의 장벽은 저에게 뜻하지 않은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저를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대화 속에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 사이에서 홀로 고립된 느낌을 받았고, 친절히 설명하려 할 때조차 서로의 의도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고, 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저에게 앞으로의 한국 생활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경험하고 싶었던 저에게 언어 장벽이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장벽은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날 저는 서울의 분주함을 잠시 피하기 위해 조용한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예쁜 간판이 걸린 그곳은 한국 전통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전통차 전문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고 은은한 차향이 저를 맞이했고 찻집 주인이 환영의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연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연우는 차를 정성스럽게 내오며 저에게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 한 잔에 담긴 정성과 마음, 그리고 차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철학에 대해 번역기를 이용해 저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뜨겁지 않은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온도의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코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향기까지. 저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연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철학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연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연우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글의 위대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어를 넘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연우는 언어의 벽을 넘는 것이 단순한 단어의 학습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언어보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예절과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 존경 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연우의 지도 아래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풍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며 점차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연우는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도전과 경험들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고,
한국의 명절과 전통 행사들,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우의 도움은 단순히 실용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 문화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 속에서 저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2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워가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우와의 대화를 통해 전통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임을 깨달은 저는 저의 모국인 노르웨이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전통차를 소개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차에 대해 잘 모르고 전통차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전통차를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연우에게 연락을 하여 한달음에 달려갔고 저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통차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전하자 연우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들어 올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전통차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고 그의 지원과 함께라면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연우와의 전통차 배움은 기대 이상으로 깊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찻집의 문을 열기 전 저는 연우와 함께 차를 우려내는 법부터 시작해 찻잎의 종류와 각기 다른 발효 방법, 그리고 차를 마실 때의 예법과 의식까지 세세하게 배워나갔습니다. 차 한 잔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연우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우려내는 간단한 과정조차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고 찻잎의 향과 맛을 정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차에 맞는 물, 온도와 우려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었고 차를 우릴 때마다 연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좌절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연우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그의 섬세한 손길과 비교될 때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깊은 상실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부족한 저에게는 언어 장벽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내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 답답함을 느끼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완전히 놓쳐버리기도 했고 그로 인해 차를 잘못 우려낸 날도 여러 번 있었죠. 이러한 순간들이 쌓일수록 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났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이런 저를 보고 마치 힘들어하는 너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차를 배우는 것은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점차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업에 점점 익숙해졌고 차를 다루는 손길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더 많은 차의 맛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차를 우려내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데도 자신감이 생겼죠. 그는 내가 작은 진전을 이룰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차 한 잔을 준비하는 데에 담긴 세심함과 인내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배움의 과정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차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갈 때 그랬던 것처럼 저는 다시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고국인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은 나에게 언제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우와 함께한 배움의 시간들, 한국의 전통과 차에 담긴 철학,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나만의 방식으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작은 전시회와 시음회를 기획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차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통차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회는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꾸몄고, 한국에서 가져온 찻잔과 닭이 세트, 그리고 다양한 차 종류를 전시했고, 각 찻잔 옆에는 한국의 차 문화와 전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배치했습니다. 연우에게 배운 대로 나는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데에 사용되는 물의 온도, 시간, 그리고 찻잎의 양까지 세심하게 조절하면서 한국에서 연우에게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도 긴장되던 시음의 첫날,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제가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저의 손길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고 마음속으로 연우의 가르침에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준비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차를 맛보았고 그들이 느끼는 반응을 보면서 저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곧 차의 깊은 맛과 향에 감탄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과 예절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저는 그들에게 연우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한국 전통차의 매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배움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전통차 시음회를 열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점차 한국의 차 문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 노르웨이의 전통찻집 주인이 나를 찾아와 한국의 전통차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국차의 독특한 풍미와 철학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손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저는 그에게 연우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차를 우려내는 법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문화 교류가 이룩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말았죠. 연우와의 연락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반응과 한국차에 대한 관심을 듣고는 기뻐하며 언제든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배움과 경험들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노르웨이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지 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의미를 남겼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한국까지 날아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워서 고국인 노르웨이까지 전파하는 플로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플로라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플로라에게 제대로 된 한국을 알려준 연우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